오늘은 갑자일주를 60만 가지고 실증적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명리학 공부하기 참 어렵죠? 많은 책을 보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보고 들을 때는 사주 금방 풀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사주를 보면 안 보입니다. 말 한 자리도 못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습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잘 하려면은 이론을 제대로 습득해야 됩니다. 정말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론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절대적으로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이론을 제대로 습득하려면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이 이론이 확실히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이론이.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제자들한테 피해도 일풀뿐 들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두 번째, 임상을 최소한 10만 명 정도는 해야 사주가 제대로 보입니다. 대충 100명, 2000명, 10,000명 해놓고 나 사주 본다,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계에 옵니다. 세 번째, 스승의 인품도 고려사항입니다. 스승이 인품이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배우는 제자도 문제지만은 여차하면 사기꾼 됩니다. 명리학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명리학 정말 심오한 학문입니다.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이 스승이 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역도 알아야 됩니다. 명리학은 역에서 하위 개념입니다. 가장 하위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두 번째, 술입니다. 이론을 배웠다면 그 배운 만큼 임상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내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명리학은 이론과 임상의 괴리현상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있답니다. 동양철학은 형이상학입니다. 형이화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통변술도 다릅니다. 분석 능력도 다릅니다. 추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치를 낳아버리잖아요. 세 번째, 사입니다. 이론도 습득하고 풍부한 임상으로 경험도 쌓으면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통해 내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론을 배웠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사색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연을 통해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내고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만의 독특한 명리학적 비법, 통변술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차별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또 통섭과 융합의 시대입니다. 창의력, 창조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 같습니다. 네 번째, 영감도 매우 필요합니다. 명리학 하는 사람이 정신이 혼탁하던가 절대 사주 안 보입니다. 정신을 맑게 해야 됩니다. 기가 맑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해 쉼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길을 맑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명리학이 정말 잘 보입니다. 2초 안에 보입니다. 보는 순간에 사주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과, 술과, 사와 영감이 다 되면 모든 이론을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밑으로. 버려버리면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제 말을 유념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또 사주를 잘 보려면 사주를 보는 순간 짜임새와 쓰임새를 봐야 됩니다. 짜임새는 뭐냐면 사주가 잘 갖춰져 있냐,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있냐를 봐야 됩니다. 중화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화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주를 볼 때 학문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입력해서 쉽게 단순화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우면 비울수록 잘 보입니다. 사주는 이론적 기반이 기와 음양오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화된 사주는 목화, 토, 금, 수를 골고루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은 뭐예요? 봄이죠.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이죠. 사시가 추나추동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공전과 자전하면서 생성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 수장 여러 가지 일들이 변화를 겪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은 있고 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에서 봄에서 여름을 갈쳐 가을로 가는데 여름 기운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기의 순환이 멈춰버리잖아, 끊겨버리잖아. 여러 가지 부작용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여기에 더해 불과 물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중화를 갖췄다고 합니다. 오행만 있는 게 아니고 물과 불과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또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봐야 됩니다. 강하냐 약하냐. 강하다는 뭔 말이에요? 삼간 사지에 있는 글자들을, 그러니까 일간이 삼간 사지에 있는 글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간 사지에 있는 글자들을 관리하고 통제를 못하면 다른 글자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들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삶으로 봤을 때는. 강한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약한 사람한테 갑질하면 안 되죠. 강한 사람한테 굽신 안 거리려면 무예입니다. 무예.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 인생을 맑고 향기롭게 살아야 되겠죠. 약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삼간사지에 있는 글자들이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통제권 바뀝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신약하면. 중화를 갖춰준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주가. 힘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청하냐 탁하냐도 봐야 됩니다. 사주가 깨끗하냐 비빔밥을 얽혀 있느냐. 그런데 제가 수많은 사람을 임상을 해보면 거의 다 탁합니다.
깨끗한 사주, 청한 사주들은 사주 보러 안 오죠. 뭐가 답답해서 없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탁한 사주들이 인생에 굴곡이 심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비빔밥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을 통해 확보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힘들죠. 논리성을 확보를 못하면 그거는 죽은 학문이죠. 살아 숨쉬는 학문이 아니죠. 그래야 올바른 정보를 얻고 또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엉뚱한 말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양의 쏠림 현상도 봐야 됩니다. 사주가 한쪽으로 편양, 쏠려버리면 안 됩니다. 태가 불급돼도 안 되죠.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질병도 빨리 옵니다. 굴곡진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볼 때 중화,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 일간은 컨트롤 타워입니다. 주체고 삼간사지는 객체입니다. 청하냐 탁하냐 등등의 요인들을 빨리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이 정확하니 정립이 돼야 됩니다. 사주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제가 생명체라 하니 여러분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머리가 띵 할 겁니다. 그러나 사주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해야 미시한 영역까지 사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격용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 만물에 있는 원자나 소립자나 초국미세계의 입자들은 진동합니다. 끈으로 연결돼서 쉼없이 움직입니다.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감응을 합니다. 음양오행, 특히 10간 12지 간지들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창조 행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주 팔자에 있는 글자들은 뭐합니까? 극도화지, 생도화지, 충도목지, 형과지, 대운과 세운 간에 또 대운과 원국 간에 쉼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유기적인 결합체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자연계의 에너지가 들어있고 운명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판도하냐에 따라 전혀 결과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지닌 에너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에너지. 우리는 동양에서는 기락하죠. 그죠? 근데 서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에너지라고 하냐.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먹기 좋게 문자로 형상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물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명사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간목도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인이 있고 묘가 있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이 안에 에너지 양, 질량 다 다릅니다. 시간적 편차, 시공간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게 목이 관이라 하자 그러면 관성. 그런데 똑같이 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는 뭡니까? 입춘입니다. 그다음에 봄입니다. 동물로는 뭐예요? 범입니다. 활동량이 넘습니다. 무서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역마의 성질도 있죠. 을은 뭐예요? 나무죠. 좌오묘유 왕지죠. 이는 생지죠. 인신사에.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들에 의해서 전혀 직업적 성향이나 삶의 방향성이나 궤도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목은 목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매우 잘못됩니다. 그는 학습과 과정에서 이론을 제대로 터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와 음양 오행이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갑은 뭐예요? 이 갑옷갑 색을 그러잖아요. 한자의 뜻에도. 한자는 해의 형성 문자라고 하죠. 표의 문자라고 하죠. 그 안에 심오한 음양오행의 이치와 자연 철학, 특히 철학적 함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갑목은 위로 승천하는 기운이요. 예부적 성장이죠. 을목은 내실을 당기는 거예요. 그를. 그런데 똑같이 생각을 해서 똑같이 직업적 성향, 또 경제적 방향, 심리적 전혀 다른데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됐죠. 매우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물리학의 골격을 이룬 게 양자역학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또 그 안에 촉분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먼저 공부하고 동양학을 늦게 공부했습니다. 경영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경영학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뼛속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동양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동양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형이상학입니다. 정말로 학문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사주를 대략적인 한 10만 명 보면서 너무너무 심오하다는 걸 느낍니다. 제 자신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느낍니다. 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온가를 제가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불성 공부도 하게 됩니다. 대체 인간은 뭐고 자연은 뭔지, 이거를 유는 공맹사상이죠. 인간의 도입니다. 인입니다. 인이. 우리가 꼭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일이죠. 인이. 불교를, 제가 불교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를 핵심을 세 개로 줄여보면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법입니다. 우리가 인과락 하죠. 인과.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또 업입니다. 그렇다면 업은 뭐예요, 선생님? 신업이 있죠. 의업이 있죠. 구업이 있잖아요. 생각, 말, 행동. 그걸로 의해서 업에 의해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 그럼 그거를 뭘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사주에서는 연월을 30년으로 자릅니다. 전생이 어비락합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연월. 그래 연월은 어떻게 되죠? 조상. 월은 부모 형제자는 일은 연월에 살았던 현생의 삶입니다. 시는 내생입니다. 내생. 다음 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0년, 60년 이렇게 잘라지죠. 근데 그게 학술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연월은 전생, 일은 현생, 시는 내생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또 뭐가 있어요? 심입니다. 심. 일체 유심조락하죠.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우락하잖아요. 모든 건 내려놓으면 잘 보이네. 많은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나선이나 연불선이나 비우락하잖아요. 마지막이 공입니다. 우리가 공즉시생, 색즉시공하잖아요. 무에서 물질, 물질에서 공으로 갑니다. 그 말이거든요. 또 동양학, 역학의 궁극 정점이 무국입니다. 무국에서 기가 움직여서 뿔틀거려서 음양이 나오죠. 그죠? 사상, 8K, 384효. 이게 주역적이죠. 우리는 어떻게 옵니까? 음양에서 오행, 10간 12지로 분화됩니다. 연역적으로. 그러면 그런 현상들을 뭘로 증명할 수 있으냐? 그럼 뭐냐, 그러면? 윤회는 뭐고? 또 사주팔자를 보면 신기하게도 엄마 사주를 보면 자식을 유추할 수 있고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뭘로 설명할 수 있으냐? 그걸 너무너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책을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만은 두껍습니다. 상하권으로. 그 책을 보고 너무 어렵습니다. 내용이. 저는 경영학도 있지 물리학 잘 모릅니다. 문해학입니다. 과학도 잘 모릅니다. 너무 신기해서 책을 독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 책의 저자를 알게 됩니다. 방건웅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인연이 돼서 박사를 학위를 쓸 때 제가 명리학과 생체 에너지를 썼는데 이 사람이 지도를 해줬습니다. 인연도 참 묘한 인연이죠. 이분 심오한 학문적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서울대 나오시고 미국에 석박사이고 표준연구원, 수석연구원에 계셨고 선임연구원, 지금 뉴욕대학교 석자교수로 계십니다. 석자교수.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촉근 이론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알고 현대과학으로 풀 수 있는 명리학이 과연 뭐냐? 역학의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아인슈타인, 라이프니츠, 칼융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음양오행 공부를 합니다. 주역을 공부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주팔자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다.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쉼없이 끊임없이 자연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선입니다. 선. 무의자연.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노자 사상, 노자. 도덕경, 장자, 무의자연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유불성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하면 훨씬 잘 보입니다.
삶의 질이 풍부해져 버립니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금방 압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겠죠. 그 말은 다시 제가 풀어보면 사주팔자를 알라 그 말하고 같은 의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갑자일주가 경자년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육신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5, 60%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 경을 보면 육친으로 편관입니다. 이는 정인입니다. 인수라고도 하죠. 왜 그러냐면 임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이라고도 하죠. 사주를 볼 때는 간지만 보면 안 됩니다. 경자년 그러면 지장간의 임계, 내년에 신축년이죠. 계신기가 있다는 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간은 천간, 지지는 지지, 지장간은 지장간끼리 쉼없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대운과도 합니다. 합도 하죠. 충도 하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암합도 하고 극도 하고 생도 하고 세운과도 합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천간을 형이 상학이라 합니다. 지지를 형이 화학이라고 합니다. 천간을 기락합니다. 지지를 지리락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천간은 정신을 지배하겠죠. 하늘입니다. 지지는 땅입니다. 현실 사건 사고입니다. 사주를 볼 때는 분리해서 같이 보는데 분리해서 봐야 하는 습관을 들어가야 됩니다. 정신과 현실. 요즘 굉장히 힘들죠? 엄중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질병이 왔죠? 건강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전이되죠.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인 문제,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뭐겠어요? 돈입니다. 돈.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 취업할 것이냐 이를 물어보겠죠. 직업적인 성향을 물어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갑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경자년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갑자년에 편제는 토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식신은 화가 되겠죠. 그런데 갑에서 12운성으로 화, 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로 볼 때 자수로 이거를 보면 태지가 됩니다. 힘을 받고 갑니까? 못 받고 갑니까? 식상과 생재가 태지에 들어가 있으면 힘이 없죠. 묘, 절태, 양, 생 이러잖아요. 자연학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는 물입니다. 식신은 불입니다. 불이 물을 끄지, 물이 불을 끄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불을 꺼버리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꺼져버리니까 식신이 이축이 되잖아요, 활동성이. 또, 물이 많으면 토는 재물이잖아요. 토사가 유출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자는 자수를 안고 있잖아요, 물을. 그것도 화합으로 왕지잖아요. 물이 풍부합니다. 또 자수를 만났다. 그런데 예컨대 다른 사주에 다른 간지에 수기운이 강하다면 어떻게 돼요? 물천지가 돼버려, 물바다. 그러면 토사가 유출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부도. 그래서
앞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업한 사람이 가장 부도를 많이 맞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편입이네, 편입. 겁제, 비겁이에요. 겁제. 비겁도 됩니다. 비견도 겁제운에 주로 많이 맞습니다. 활동성 이축이 됩니다. 식신은 뭐예요? 활동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품도 되고 제조 생산도 이러하니까. 그 다음에 재성의 텃밭이잖아요. 이축이 되는데 재의 텃밭이 이축이 되면 재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또 재성 역시 물바다로 땅이 토사가 유출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달프겠죠. 그런데 고달프다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그 극한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명리학자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갑자는 뭐를 깔고 앉아 있습니까? 인수를 깔고 앉아 있어요. 임계, 자임계, 정인, 부동산이잖아요. 인허가 여러 가지가 되죠. 용역, 또 교육사업도 되죠. 복지도 되죠. 그런데 사주에서 이 사업가가 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간목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따뜻한 기운을 원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간목이 얼마나 사를 반기겠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식신이잖아요. 식신을 무기로 쓰면 되죠. 또 무토나 진토가 있다. 그러면 이거 편재죠. 편재와 인수와 사회적 합이라 하죠. 피로에 의해서 뭉치죠. 누구를 중심으로? 자수를 중심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간목의 재물은 토잖아요. 토는 땅이잖아요. 부동산. 또한 진토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을개무가 들어있죠. 이 간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부동산과 인연이 있는 걸 알잖아요. 진토를 중심으로, 편재를 중심으로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이 쉼없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편재, 이거는 뭐예요? 겁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과 동료와 같이 부동산을 투자하면 되겠죠. 신약한 사주라면 조화를 가지고 있어 이 자수를 유용하게 쓴 사람이라면 엄마하고 하면 또 되겠죠. 자양분을 해주잖아요. 제가 말한 거는 균형을 잡힌 사주를 얘기합니다. 균형이 무너졌다면 오히려 엄마가 나를 해롭게 하겠죠. 부목되니까 힘들게 하죠. 또 직업적 성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이 경자를 만났을 때 직장에 다닌 사람은 승진의 기회죠. 왜 그래요, 선생님? 간지 자체가 관인상생이잖아요. 금이 수한테 도와주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결재권한테. 금은 결재권이 자는. 가을과 겨울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뭔가를 결실을 얻고 싶겠죠. 그러면서 내고로 저장하고 싶죠. 자수의 역할로. 승진의 기회죠. 또 결재권의 상승이죠. 이 글자가 좋다면. 그런데 나무가 물은 많고 나무가 물 위에 떠버렸다면 안 되죠. 그래서 인수는 윗사람 혜택이라고 합니다. 식상은 아랫사람이에요. 그러면 윗사람들이 수기운이 강하면 나를 힘들게 하겠죠. 방해용이 됩니다. 부목되기 때문에, 썩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출세 욕구도 강하겠죠.
사주가 짜임새 있는 사주가 경자년을 만나서 선출직에 출마한다.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학생이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공부운이죠. 자는 뭐예요?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그래요? 갑자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낮에 공부하는 게 학업의 성취도가 높겠어요? 밤에 하는 게 높겠어요? 밤에 하는 게 훨씬 몰입과 집중이 잘 되죠. 여기에다가 자 안에 임계가 있죠. 임은 뭐예요? 편인이잖아요. 편인. 편인은 야행성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증도 빨리 내죠. 구속받고 통제받으면 싫어하죠. 그러나 자가 사령일수로 따일 때 10, 20이잖아요. 요 10일, 20일. 자의 왕지이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학업적 성취를 이루겠으면 이룰 수 있다. 몰입과 집중이 잘 된다. 밤에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또 이 경자가 간목역에 유용한 글자, 도움을 주는 글자라면 엄마하고 굉장히 조화가 잘 맞겠죠. 코드도 잘 맞아. 엄마가 공부하는데 서포트, 지원도 잘 해주시겠죠. 또 올해가 경자년에 수능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 수시가 좋겠어요? 정시가 좋겠어요? 자수를 유용하게 쓴다면 가을, 겨울이잖아요. 수시보다 정시가 더 좋겠죠. 겨울. 정시는, 자는 언제예요? 소환, 1월 6일부터 입춘 전이잖아요. 1월달 가장 추울 때. 좋죠. 그리고 이 친구가 뭔가 명예욕구, 결실을 거둬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기본적인 잠재적 욕구가 꿈틀거리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 같으면 공부하죠. 또 자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문을 텃밭을 안고 있기 때문에 또 취업 준비생은 어떻겠어요? 편관과 자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간지의 글자들은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수축과 팽창도 합니다. 우주 만물은. 오행들은 음양운동을 합니다. 취업의 욕구가 강하겠어요? 안 강하겠어요? 강하죠. 자리에 들어가 자기 자신의 사인 하고 싶겠죠. 조직에서. 또 합격증도 받을 수 있겠죠. 관을 통해서 합격이니까. 문서.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 신호가 온다 안 온다? 경자년에 온다. 본인의 노력야에 따라 가능성 있다. 이렇게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 대신 사주를 볼 때 큰 틀에서 보면 일이 되면 식상생재 사주잖아요. 돈 버는 재주잖아요. 그죠? 일이 되면 관인상생이잖아요. 이거를 아웃코스로 구조를 해요. 아웃코스, 인코스로 해요. 인코스. 그 말은 뭐냐면 아웃코스는 내 기운을 빼가잖아요. 뺏어가잖아요. 우리가 설기력 하잖아요. 그래서 장악력이 있어야 된다겠죠. 이쪽은 색상생재는. 이쪽은 뭐예요? 방어 능력, 수용력이에요. 인수는. 예를 들어서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인코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경자년을 만났을 때
이 인코스 구조에서 이거를 신강하다면, 강하다면 취업되죠. 선출직에 당선도 되죠. 뭔 말이 이해가 가세요? 또 부동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 땅을 매입하고 싶다, 거래를 하고 싶다. 자수는 뭐예요? 문서고 도장이잖아요. 거래가 쉽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싶다. 조직을 통해서 문서죠. 관을 통한 문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이롭다. 거기에 대해 토, 공교롭게도 토가 재성이잖아요. 너 땅으로 먹고 살아라 그 말, 부동산이나. 땅이 재산 증식의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타고나기를 선천적으로 땅과 인연이 있다 그 말도 되잖아요.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거기다 방금 전에 아웃코스 구조. 이 구조라면 돈 번 재능, 돈을 버는 동물적 감각. 그릇도 큽니다. 다물 그릇도. 돈을 벌려면 무조건 식신생재가 돼야 됩니다. 식상생재. 재성만 많고 식상이 없으면 돈 욕심만 많고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식상만 많고 재성이 약하면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약합니다. 두 개가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식상생재라고 하잖아요. 서로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립적 관계, 상보적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토가 재성인데 경자년을 만났다. 그것도 크잖아요. 큰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추론도 가능하잖아요. 또 가정주부나 일반인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자년에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자격증도 따고 관청으로부터 자격이잖아요. 관. 또 비극적인 얘기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관이 나를 금이 목을 두드러 패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나요? 관으로부터 내가 관청이 엮였다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목은 오장육부로 신경계통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 관살이 혼자 때도 금기운이 강하다면 더 힘들겠죠. 그러다 보면 소화기 장까지 안 좋아집니다. 인체는 유기체입니다. 연결됐습니다. 그 가는 방향으로 질병이 전이됩니다. 또 요즘 저한테 문전자들이 많이 물어본 게 건강입니다. 건강.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100세 시대죠. 근데 초장생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생애 주기를 알려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경자년이 왔죠. 수기운이 강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또 수기운 주위에 많다면 불을, 이거는 화죠. 그가잖아요. 꺼버리잖아요. 이 화가 혈액순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심장 문제 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수는, 수가 많으면 에너지가 한쪽으로 편중돼서 응집되어 있습니다. 생식기도 안 좋습니다.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수기운이 많다고 저 사람 생물학 욕구 강합니다. 그러면 그건 빵입니다. 공부를 덜 한 사람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갖춘 상태에서 수기운이 강할 때 생물학 욕구가 강하고 아주 좋습니다. 또 수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목되죠.
목이 썩어버리잖아요, 뿔이. 그럼 목은 뭐예요? 신경계통입니다. 요즘 힘들죠? 어떤 질병이 오겠어요? 우울증, 불면증, 정신쇠약, 나이 드시면 치매, 좋지 않은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건강을 볼 때는 음양의 부조화를 봐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음양의 부조화가 무너졌느냐. 다시 말해서 균형을 봐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사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사주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의 오장육부가 어떤 게 실하고 허하고 문제점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주 명리학 심오한 학문이면서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명리학적 질병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깜짝 놀릴 것입니다. 깜짝 놀립니다. 또 여명에서 경자년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은 편관이죠. 이거는 뭐예요? 정인이죠. 임계 있습니다. 편인도 있고. 그러면 사주에서 신이나 이는 글자 정관이 있는데 이는 글자가 왔다면 경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갑자입니다. 생물학 욕구도 강합니다. 자수를 보면 도화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 사람이다. 장성살입니다. 기가 세집니다. 어떤 욕구가 생기겠어요? 생물학적 욕구가 생기면 남자를 나도 모르게 좋아집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애인이 생긴단 말이죠. 남자친구가. 그런데 경금이 자수를 보면 식상입니다. 여명에서는 자식입니다. 배설 욕구가 생기죠. 거기에 더해서 자아는 문설하겠죠. 밤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데이트를 하더라도 은밀하고 조용하고 밤에를 더 선호합니다. 해안가를 좋아하겠죠. 거기에다가 자수를 보니까 이 남자와 남몰래 은밀한 곳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욕구가 내면 깊숙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자 일주 여명이 관살이 혼잡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경이 오기 때문에 경이 간목을 둔탁한 쇠가 마구도도로 패잖아요. 이 남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힘들어집니다. 남자 잘못 만났으면 힘듭니다. 또 이 남자가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잖아요. 경의 자를 보니까. 가을, 겨울에서 기운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힘들어집니다. 또 자수가 강하다면 여명에서는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물이 불을 끄기 때문에 자식 걱정할 일들이 생깁니다. 힘들겠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식상이 편중되어 있다 그러면 빨리 봐야 됩니다. 편인운이 오는지 대운운이 오는지 안 오는지. 대운에서는 반드시 자식 걱정. 생운에서 오면 자식, 천간에서 온다. 쓸데없는 정신적 고통, 걱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걱정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화를 갖춰줘서 자체 조절 시스템이라도 됩니다. 중화를. 자체 조절 시스템. 그 말은 뭐냐면 중화가 됐다면 골고루 있잖아요. 사주가. 서로 극하고 생하고 이렇게 자체 조절 시스템이 되면 또 달라지겠죠. 자꾸 학문의 글자에 얽매여서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런 발전이 없습니다. 또 남명은 뭐예요? 경은 편관이죠. 편관을 아들로 보고 정관은 딸로 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자식. 원국에서 관성이
쓰임새에 있어서 유용하게 쓴다면 좋은 자식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사주를 짜임새와 쓰임새를 잘 봐야 됩니다. 글자가 육친이 있다도 쓰임새가 잘못 쓰입을 수 있잖아요. 훼손돼 버리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더 한 단계를 더 깊이 들어갈게요, 선생님. 간지 지장간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 간지를 찾으려면 사가 있겠죠. 무, 경, 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가 있죠. 경신이 있네요. 그런데 경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사 안에 있는 경금을 경이에요. 남몰래 사랑했다면 이거를 같은 글자가 오기 때문에 투관이 됩니다. 튀어올라 버립니다. 들통이 나 있죠. 그래서 들통나는 방법이 있는데 시기가 축 묶고 형 묶고 같은 글자일 때 튀어올라 버립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숨겨놓은 남자가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튀어오르겠죠. 유도 있어요. 경이 있잖아요. 유에. 여기서 묘가 오면 충하죠. 이거는 뭐예요? 해가 오면 충하죠. 인이 오면 형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자를 깔고 앉아있죠. 춥죠. 그런데 임자가 간여지동입니다. 물기운이 청강과 지지가 같이 있습니다. 물바다죠. 그런데 경자년을 만났다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질병적인 문제가 오겠죠. 이 사람은 또 뭐가 안 보입니까? 관이 안 보이잖아요. 남편 덕 없잖아요. 인수가 많으니까 관이 설기당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물구덩이 안에 쇠가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학적으로 보라니까요. 사주를 살아있는 생명처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토하고 정화가 있으니까 성욕이 강하잖아요. 남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배필덕이 없는 겁니다. 부부 갈등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여명에서 정화는 뭡니까? 상관 자식이죠. 정임합으로 목을 생성시키고 있잖아요. 훼손돼 버렸잖아요. 자식과 인연도 약하잖아요.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안에 또 뭐 있어요? 정을 이것도 그러잖아요. 합으로. 힘들죠. 인수와 가다에서 일단.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선생님. 기미입니다, 기미. 사주를 볼 때는 간지를 쓰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미. 토죠. 미는 뭐예요? 한여름이요, 뜨겁죠. 조열된 토죠. 이거는 뭐예요? 기토는 인류음이 생성되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됩니다. 또 해묘미 묘고잖아요. 이거는 미토는. 무진. 연월만 보더라도 토기운이 왕성해져 있잖아요. 그냥 보더라도. 그런데 갑자를 만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제다 신약이 돼버리냐. 간목이 이 글자, 김이 무수를 관리하고 통제 모하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승모현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반극이라고 됐고. 무시다. 관리하고 통제가 안 되죠. 자수가 뿌리 역할을 못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진을 하죠. 뭐를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편재와 정인이 합을 하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자수를 중심으로 부동산.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을개무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토 안에, 편재 안에 을, 겁재, 개, 편인이 상호작용으로 있잖아요. 돈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너는 돈을 벌려면 부동산. 이것도 좋잖아요. 또 이렇게도. 그 다음에 누구를 하고 너가 약하기 때문에 겁재, 친구, 동료, 지인하고 같이 아니면 엄마하고 그 뜻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약하니 안 되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기가 센 마누라 만나야 되겠죠. 이 사람을. 그래서 동양학문, 음양학문입니다. 심한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약하면 반드시 여자가 기가 셉니다. 여자가 약하면 반드시 남자가 기가 셉니다. 음양의 균형,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리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제다신양이기 때문에 한 방에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누가 들으면 경제학 박사예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솔깃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자 문제, 돈 문제로 힘들어지죠. 그럼 무슨 운이 와야 되겠어요? 인수가 와야 되겠죠. 인수. 비겁이나. 그래야 내 힘을 강화시켜주죠. 그럼 내 것이 되잖아요. 또 하나만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자, 기유, 갑자 빼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정관, 정인 또 뭐예요? 편인. 관인상생이죠. 너는 선천적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밥 먹고 살아라. 정제는 고정수입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물바다에 힘이 없게 앉아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또 갑기합토하죠. 그럼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조직을 통해서 고정수입을 창출하고 싶은 정신적인 생각을 이 사람이 갖죠. 그런데 아쉽게도 재물 그릇이 작죠. 또 일복은 많으나 나한테 돌아온 목돈 작죠. 몫이 담을 그릇도 작을 뿐더러. 그럼 경제적으로 어떻겠어요? 버겁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또 인수가 강하죠. 정관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남편도 안 좋죠. 남편과 부조화스럽죠. 목 기운이 약하죠. 신경도 예민하죠. 약하잖아요. 물바다에 떠버렸으니까. 또 융통성도 없어. 답답해요. 관인상선으로 되니까. 또 자녀도 없잖아요. 화 없으니까. 대운에서 오면 이제 이 자녀를 놓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 자녀는 본능적으로 갑이 화를 필요하기 때문에 자식이 정말 좋은, 나한테 필요한 자식한테 잘해야 되겠죠. 토가 온다면 토가 이 수기운의 물줄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얼마나 그립겠어요. 돈에 대한 애착이 가겠어요. 그래서 사주는 분석할 때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리스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